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백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관심이 뜨겁죠.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재유행 그리고 독감의 동시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특별히 독감 무료 접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작부터 무료 접종 일정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긴급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온 상태로 옮겨져야 할 독감 백신이 상온에서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독감 백신 접종을 앞둔 시민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독감 백신을 운반하는 과정을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중 일부에 문제가 생겨서 상온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5분 정도 노출이 됐을 거라는 입장인데 이 정도 시간에 백신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업체 말대로 5분 정도라면 예.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자세한 것은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정말 성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일부 병원이나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송받은 독감 백신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 박스채로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온도 유지가 중요한 물건을 일반 상자에 넣는다는 게 이게 부주의나 실수로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맨 처음에 생산됐을 때는 당연히 종이 박스였을 텐데요. 예. 그걸 냉장차에 넣어서 옮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병원이나 의원에 가지고 갈 때 예. 제대로 그 종이 박스를 다른 캐리어에 냉매랑 같이 넣어서 예.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종이박스만 달랑 하나 들고 가서 온도가 상온에 노출된 채로 옮겨졌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도 추후에 좀 밝혀져야 될 내용 같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서 배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 있는 업체였다면 콜드체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 예. 부분을 유의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 보면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업체가 이번에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한 곳입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여러 업체가 서로 입찰을 해서 예, 그 예.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는데 예.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약 1250만 도주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업체가 1250만 도즈. 예, 그 예. 배송을 담당하는데 지금 한 500만 도주 정도 예. 배송을 했는데 문제가 불거진 거죠. 지금 도즈란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도즈가 1회 접종량을 말하는 단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00만 도즈라고 하면 500만 명이 맞을 분량. 예. 예. 자, 지금 500만 도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다른 물량도 해당 업체에서 배송을 한다면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500만 도주 배송한 상태에서 중지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배송에서는 당연히 그 업체가 제대로 이제 배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미 배송이 끝난 그 500만 도주의 백신의 성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자,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정해진 온도를 벗어난 상태, 지금처럼 상온에 노출될 경우 백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 맞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상온에 노출됐다고 하는 500만 도즈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맞은 사람은 없고요. 예.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그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깐 정도의 온도라고 하면 그 성분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부작용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상온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변질이 됐다 그러면 부작용까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하는 것은 너무 효과가 없어져 버린 백신이 접종될까 봐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상온에 노출될 경우 백신을 맞아도 그럼 독감 예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당 물량은 의료기관에 일단 공급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예, 그렇죠.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요. 예. 일단 해당 의료기관은 그 백신을 가지고 있다가 괜찮다고 하면 다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효과가 너무 없어서 폐기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받은 백신을 폐기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백신 만드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보통 이제 공정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녹십자 같은 경우는 거의 5,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3월부터 시작을 해야 지금 이제 배송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 이 부분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 이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500만 도즈가 다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고요. 해당 문제가 있었던 상온에 노출된 물품에 대해서만 폐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이 국민분들은 좀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전량 폐기가 아닌 상온에 노출된 그 물품만 폐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꺼려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문제가 아니고 효과의 문제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만약에 성분에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맞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배송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유료로 돈을 내고 맞는 부분은 다른 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 접종 분량에 대해서만 지금 이런 차질이 발생하는 거죠? 예, 무료 접종 부분 중에 13세에서 18세 아이들 접종 분량 500만 도즈를 배송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아기들 맞은 백신이나 아니면 유료로 맞은 백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와 동시 유행 그 우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독감에 걸린다 하더라도 치료제는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치료제도 사실 국가에서 한 1,100만 명분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야기 나눈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접종 분량이고요. 일반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료 접종은 지금 맞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배송 문제로 이렇게 대규모 예방접종이 중단된 경우가 또 있었나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배송 문제가 그 전에도 사실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검사를 하면서 접종 일정을 중단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디서 좀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평소에 우리나라에서 한 2천만 명 도주 분량을 유통을 시키고 국가에서 무료는 한 1,000만 명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1,000만 명 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찰이 여러 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택된 업체가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도 또 재하청을 주면서 마지막에 운송을 담당하는 그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료 접종 부분에 한해서만 이런 차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좀 유료 접종은 지금 맞아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재감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감염 의심 사례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사례가 있어서 예. 연구 중인데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례는 초기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이제 V형에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감염이 됐는데 예. 그때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GH형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바이러스 유형에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성 한 분의 의심 사례가 나왔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재감염 의심 사례나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6개 정도의 논문이 나왔는데 예, 예. 6개 나라에서 한 명 정도씩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흔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완치 뒤 4개월이 지나고도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재감염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만약에 4개월이나 지나고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재감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PCR 검사를 해서 이전에 걸렸던 바이러스하고 이번에 걸린 바이러스가 정말 유전적으로 다른 바이러스인지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감염 사례가 계속 신고되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예. 재감염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연 면역이 충분하게 다른 그 이후의 감염을 막는 데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자연 감염 후에 생기는 우리 몸의 면역하고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면역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은 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효과가 없는 백신이라면 시중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지금 재양성과 재감염이 조금 헷갈리는데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면 재양성이라고 하고 각기 다른 바이러스로 감염이면 재감염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 한 150명 정도 사례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한 달, 2달까지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양성이 뜹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이러스가 재검출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예. 그렇게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가능성은 없으니까 격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미 한번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재감염의 경우에는 다시 누군가를 좀 전염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재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감염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재감염이 더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6명 사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예. 재감염 됐을 때가 더 증상이 심해졌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재감염도 예. 무증상이 있습니다. 예. 아니, 보통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항체가 생기면 다시 좀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마다 다릅니다. 예. 아주 흔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C형 간염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좋은 약이 있지만 약물로 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또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자리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또 오늘 나온 걸 보니까 3자릿수로 늘었거든요. 명절 이후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 명절 때 이제 전국의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지내는 방법은 우리 집과 우리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 안전하게 추석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리고 우리 허리를 탄탄하게 만들어보는
빗장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요가에서는 파리가아사나라고도 하는데요. 이 빗장 자세라고 하는 건 네.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그 빗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기아집, 기옥집, 한옥집 예. 이런 거 보면요. 큰 대문을 걸어 잠그는 그 빗장 있죠. 아. 빗장이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빗장이요? 네. 가로죠. 그렇죠. 예. 가로로 걸어 잠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도 오늘 가로로 아, 그렇군요. 만들어 볼 거라서 빗장 자세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그 이탈리아 축구 있잖아요. 네. 그 수비가 너무 단단해서 가로로 빗장 축구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자, 토요일 날 오후 1시 10분에 진행되는 알러 풋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빗장 축구. 네, 오늘은 그럼 빗장 요가, 빗장 자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무릎 꿇고 엉덩이 들어 올려서서 척추를 곧게 세워볼게요. 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는 그대로 두시고요. 왼쪽 다리만 왼쪽 방향으로 쭉 뻗어볼게요. 아,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는군요. 그렇죠. 오른 다리는 그대로 왼 다리만 쭉 펴볼게요. 예. 왼 발끝이 바깥을 향하도록 두시고요. 예. 왼발과 오른 무릎 일직선상에 오도록 덮을게요. 그 상태에서 두 팔을 수평으로 어깨와 일직선상으로 쭉 뻗어볼게요. 허수아비 만들어 봅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숨 크게 들여 마셔보고요. 내쉬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여 보는데요. 점점 왼손은 왼다리에 닿아볼게요. 그렇죠. 왼다리 닿아서 왼손으로 왼 정강이 혹은 왼 발목을 잡아보시고요. 예. 오른손은 그대로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오른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면서 기업 45도 향할 수 있게 더 넘겨볼게요. 아파요. 그렇죠. 이때 어느 쪽 옆구리가 늘어나시나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예. 오른쪽 옆구리 늘어나는 자세입니다. 엉덩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을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들이마시는 호흡마다 척추 바르게 세워보시고요. 내쉬는 호흡마다 오른손끝 멀리 뻗어내면서 오른쪽 상체 늘려봤다가 빨리 끝내주세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면 예. 저희 이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체, 상체 모두 한 방향으로 좀 향하도록 만들어서 그렇죠. 몸을 그야말로 가로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앞에서 아마 저희가 이 빗장 자세를 하는 걸 보시면요. 예. 가로로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리면서 또 옆구리 살을 빼는데도 이 자세가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 주위에도 이제 자극이 가기 때문에요. 예. 이 빗장 자세 취해주시면 옆구리도 늘리고 옆구리 살도 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이 자세 굉장히 시원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요가 가로 본능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1부 들으시고 4715번님께서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은, 무료 접종 백신 부분이고요. 유료 백신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자,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동작 따라해 주시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열렸습니다. 전기차 미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동차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식 듣고 오시죠.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문화예술로 위로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문화정책과 김경탁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화로 토닥토닥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화시설이 또 운영을 많이 중단하고 있어서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가 다양한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난 9월 13일부터 공연이나 축제, 그리고 생활문화 강좌,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유튜브나 네이버 TV, SNS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시민들께서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한다는 의미로 문화로 토닥토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시민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 신청자가 보고 싶은 공연과 연주자 또 신청하게 된 사연을 간단하게 적어서 신청하시면 그 선정을 해서 그 신청자를 위한 맞춤형 공연으로 이제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예, 그 현장에서는 신청자만 볼 수 있지만 그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 서울시의 여러 문화 시설을 배경으로 그 공연을 하는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서울시가 최근에 그 개최한 대표적인 축제들의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재미있게 그 압축 편집을 해서 예,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집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직접 만들거나 또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매듭팔찌 같은 그 공예라든가 또 뭐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를 초보자도 좀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프로그램이 참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시민 사연을 받아서 찾아가는 공연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사연들이 좀 감동적인 내용도 많고 그 출연진도 좋습니다. 예. 그 지난 9월 13일에는 그 위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뮤지컬 공연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이 선정이 되어서 그 뮤지컬 배우 김소연, 손준호 부부가 이제 공연을 선보인 걸 시작으로 19일에는 그 뭐 박서진, 김나희 씨 등 그 국악 트로트 분야의 연주자들이 나오셔서 예. 그 6분의 신청자를 동시에 그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 공연을 또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 모레 25일에는 그 취업 준비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락 밴드 몽리가 공연을 또 선물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좀 위로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사연을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화로 토닥토닥 그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그 공연을 한 편 선물하고 싶다거나 예.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요? 추석 기간에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예. 그 추석 다음 날 10월 2일에는 그 서울시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유명 가수가 청년예술인과 함께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을 담은 음악 앨범이라는 그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예. 그 미스트롯진 송가인 씨하고 그 국악인 유태평양 씨가 이제 합동으로 공연을 펼치고요. 누구나 이건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 4편을 처음으로 온라인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말러와 시벨리우스부터 베토벤 교향곡까지 시향이 정기 공연한 내용을 9월 28일 저녁부터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어르신들 전용 문화공간 청춘극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가수 현미 씨, 박일남 씨 등이 이제 출연을 해서 이 공연은 9월 29일에 이제 문화로 토닥토닥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도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토닥토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문화정책과의 김경탁 과장이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열렸습니다. 최근 니콜라 사태로 뜨거워진 전 세계 미래차 업계는 물론 증권가 등 경제계에서도 관심이 컸는데요. 전기차에 어떤 미래를 발표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이 방송 내용 외에도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문자 많이 들어와서 끝에는 상담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테슬라 배터리데이 행사가 맞습니다. 열렸는데 네. 제 눈에는 우리 교수님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니 그 최고 경영자가 머스크인데 네, 검은색 티셔츠와 또 청바지를 입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참 저희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외국은 자유롭나 봐요. 맞습니다. 자유스러운 복장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청바지가 티 하나 입고 나오는 게 예,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예. 이렇게 뭐 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이 스타트업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니콜라 문제라든지 루시드 에어라든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유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네. 저런 발표할 때 어떤 옷을 저도 그런 옷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 와이셔츠나 이 양복 같은 거 입질 않고 있는데 예. 라운드 티 입고 하면은 좀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약간 속된 말 날티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라운드 티가 왜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 좀 문화, 그렇죠. 인식적인. 각각마다 문화적인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예, 꼭 예.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정장을 입는다든지 깔끔하게 예.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 대한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뭐 저희는 교수님께서 편하게 입고 오신다고 하셔도 네. 뭐라고 하는 애청자 없으니까 다음 주 한번 라운드 티 한번 기대해 볼까요? 자, 배터리데이 얘기에 앞서서 네. 지난주에 니콜라 이야기 예. 나눴었잖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테슬라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어떻게 다른 걸까 싶은데 아무래도 기술의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같은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예. 니콜라는 이제 수소 트럭 쪽이거든요. 수소는 전기차보다도 완성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 산소하고 수소가 반응기가 일명 스택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걸 효율화시켜주고 소형화시켜서 자동차용으로 만드는 것은 기술 구현이 어렵습니다. 예.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현대차도 20년 이상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몇 년의 연구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고민거리가 됐었어요. 저도 예, 얘기 예. 처음에 들었을 때요. 사실 전기차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더 낫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 자체는 전기차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가장 큰 거 차이가 뭐냐면은 물론 개념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테슬라는 3년 만에 양산차가 나왔어요. 예. 3년 만에 나왔는데 이 지금 니콜라 같은 데는 5년이 됐는데도 차가 나오질 않고 있고 실체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소비자가 또 이번에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면서 더더욱이 이제 그 사기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만큼 입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슬라하고 니콜라가 완전히 틀렸다. 방법도 틀렸다.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특히 이제 모델 3라든지 세계적으로 시장 자체를 세계 20%를 지금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의 뭐 전기차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구현되는 모습 실제로 판매율과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예, 예.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니콜라는 몇 년이 됐는데도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야기 나눌 때는 보고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고서가 나왔나요? 아직 보고서 자체는 물론 이제 그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50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한 이번에 10가지 정도 대답을 하면서 밀턴 회장이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때는 회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책임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만둬도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사임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한 20% 이상 하락을 그렇죠. 해버리고요. 예, 예. 더더욱 문제점이 있어서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이 검찰청에서 조사에 들어갔지만은 아마 결과가 나오더라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스타트업은요 양산형 수소 트럭이 나오지 않는 한 이 회사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은 회사고 지금 보면은 또 일부분에서는 일부 좀 자기네가 이 광고 같은 거 찍는데 연출했다 이런 얘기를 자인을 예, 하는 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민거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니콜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배터리데이가 뭡니까?
특별히 오늘 뭐 발표를 했어요. 아마 2시간 전에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5시 한 40분에 시작이 됐는데 1시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요번에는요. 근데 배터리 데이라는 거 그냥 일반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 때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가 항상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 쪽이 포인트를 잡는다 해서 앞에 배터리라는 말을 붙여서 배터리 데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예전에도 모델 X 발표할 때라든지 또는 뭐 기가 팩터리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발표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이 없었다. 거품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예. 주가는 지금 5% 이상 떨어졌고요. 아, 떨어졌나요? 떨어졌습니다. 예, 예. 발표하면서 툭툭 떨어진 게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자체 생산에 대한 것들을 뭐 부각을 시킬 것이다. 또 기존에 지금 나온 배터리보다 수명이 5배 되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 100만 마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정 과정에 있어서를 좀 개선을 해서 50%또 높여가지고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3년 이내에 25,000달러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부분을 주로 발표했고요. 또 올해 지금 생산하는 물량이 37만 대 정도인데 올해 말까지 이 공정을 좀 가속도를 높여서 5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 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 거죠. 그런데 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대인데 배터리 쪽에 대한 포인트는 좀 이렇게 기대감이 좀 떨어졌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자율주행 기능이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도 끌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서 미국에서도 오토 파일럿 켜고 잠자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뭐 영화 보다가 죽은 사람이 4명 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또 관심사가 컸는데 이거를 발표했어요. 예. 한 달 정도 후에 베타 버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베타 버전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말도 모순된 거예요. 왜냐?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베타 버전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베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거 모순된 말인데라는 얘기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율주행차 포럼이라는 거 위원장 맡으면서 보면은 레벨 4부터가 진정한 자율주행이거든요. 레벨 4라는 것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겁니다. 예, 예. 그때는 레벨 4 정도 되면은 거의 완벽하다 볼 수가 있고 지금 보험도 3인가요? 지금은 3도 안 돼요. 아, 3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심이 크지만은 예. 레벨 한 2에서 2.5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후에 나온다는 것도 레벨 3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예. 한 달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이제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예, 예. 국내 배터리 3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양커녕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도리어 앞으로 공급량이 딸리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단 전기차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부각됐고요. 예, 예.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줬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이야기 종합해 보면 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었던.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 주가로 반영돼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국내 배터리 회사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배터리 국내 업계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중국 업체와 손잡고 뭐 나가겠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중국 공장도 지금 만들면서 중국이 이제 국내 1위가 LG화학이지 않습니까? 예, 예. 146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146인데 예. 2위가 지금 CATL이거든요. 중국. 예, 예. CATL이 1위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LG화학에다 내준 건데 CATL이 주로 추진하는 게 우리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인데 그쪽은 예, 예. 리튬 인산철입니다. 재료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쪽을 포인트로 해서 이 테슬라가 좀 이쪽을 강조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국내에서는 이걸 긴장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예. 또 100만 마일 배터리라고 해서 16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기존 지금 나온 것보다 수명을 5배 늘린 걸 배터리를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났었는데 그 얘기는 수명을 늘려야 됩니다. 비용도 줄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했지 언제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 심어줬다고 보고 있죠.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업체는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상태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 예. 도리어 그런 부분 나왔어요. 2, 3년 이내에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달릴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전력 생산하더라도 2, 3년 이내에는 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기차의 배터리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시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주식을 좀 사놔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지금 그러냐면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서 롯데 쪽도 그렇고요. 예. 요새 포스코도 그렇고
이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 예. 음극재 쪽이라든지 또 이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예. 지금 국내 이 대기업들도 이 배터리 쪽에 너무 올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 수요는 커지고 공급량이 달리겠지만은 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많이 흘렀는데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71번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가 코발트가 유일하다고 하던데 좀 더 저렴한 재료는 없을까요? 알루미늄은 어떻습니까? 하셨거든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NCM이라고 그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NCM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예. 아까 리튬 인산철을 CFP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이 8대 1대 1 들어가고 9대 0.5, 0.5 이렇게 전문용어로 들어가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망간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것들이 비용이 지금 비쌉니다. 예. 그래서 그걸 낮춰주면서 알루미늄 소재를 넣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CMA 알루미늄자 써서요. 예. 또는 NCA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루미늄을 넣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 예. 2, 3년 이내에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물리나 화학 시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루미늄 배터리가 고체 배터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양극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 배터리라는 것이 자체가 소재가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안에 전해질이라고요. 예. 이 충방전 시켜주는 앞에 전해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네. 들어가 있는 전해질은요. 고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였다가 젤 형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흔들거리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외부의 충격이 약해서 실질적으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성 화재로 미국에서 사망한 운전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젤 형태 불완전한 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것을 전고체 배터리라고 합니다.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마 들어가는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게 되면은 안정도가 높아져서 에너지 밀도도 높여주면서 예. 실질적으로 충격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폭발성 화재 같은 건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은 한 4, 5년 이내에 나와야 되는데 국내 아까 말씀드린 3사도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 가벼운데 이상하게 지금 화학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코발트, 망간 나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5757번님. 안녕하세요. 포터2 탑차 17년형 10만 킬로미터 탔습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출발 또는 운행 중에 가끔 악셀을 밟아도 RPM이 올라가지 않고 바로 조금 있으면 다시 출력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납니다. 매일 운행하는데 이틀에 한두 번 증상이 보입니다. 점검 등은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요? 변속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엔진하고 변속기라는 파워트레인 쪽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쪽도 17만 킬로미터, 포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차가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예. 탑차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굼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처음부터 지금 17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했으면은 집중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엔진 쪽도 카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로 인해서 가속도를 내도 출력이 충분히 전달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변속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변속기에 대해서 반응이 늦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카본이라든지 이 엔진과 변속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계기판에 불은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 어디 집중적으로 고장난 건 아닌데 전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지금 집중적으로 엔진 변속기 시스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095번님, 전 카니발 2014년식을 타고 있습니다. 30만 5천 킬로미터를 탔지만 그동안 제가 관리를 잘해서 엔진 소리도 좋고 문제는 없지만 너무 킬로수가 많지 않나 가다가 서진 않을까 항상 걱정됩니다. 차량의 수명이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수명 없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운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 국내에서 나왔던 포니가 있었죠. 1975년산인데 예. 포니가 페룬가에서요. 몇 대가 수출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100만 킬로미터 운행한 포니 택시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그걸 사왔습니다. 신차를 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예. 이 포니라는 국내 어떤 대표적인 양산 모델인데 이게 100만 킬로미터 뛰었다는 거 그 당시만
10년만 해도 기술이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그렇죠. 거의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엔진 변속기부터 시스템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잘 예. 만들어요. 관리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만 킬로미터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뛰신 거거든요. 예. 2014년식이면은 아마 주로 이제 운송이나 이런 쪽을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뛴 거, 굉장히 많이 뛴 운전하셨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얼마큼 잘해주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정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또 운전자만큼 자신의 차를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항상 점검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예. 일일 점검 중에 하나가 타이어 점검이니까 타이어 점검 또 엔진 변속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이상 없으면 그냥 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30만 킬로미터까지 문제가 없었다라니까 그건 관리를 잘하신 분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한 50만까지 가셔서 나중에 한번 이런 차 50만 끄신 사람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신문 같은 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갑자기 상담마다 다른 이야기. 4521번님, 좀 간단하게 답변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임시 번호판 시기에 차주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거든요. 일단은 임시 번호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식 번호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왔기는 하더라도요. 예, 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정식 번호판으로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손을 쓸 방법이 없거든요. 예. 이 번호판이 있을 때 차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기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대리점에서는 그냥 임시 번호판 없이 그냥 일반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임시 번호판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차주에 대한 이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것들 예.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눈치 보고 랩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